자, 이어서 이제 킬러 문제인데 이것도 2019년도 수능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3차 함수 앞에서 개문 정리할 때 개형을 꼭 기억하라고 했죠. 만약에 현재 최고차 계수가 1이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fx의 개형은 극값이 몇 개 나오냐면, 그러니까 f'x가 0 되는 게 2개냐, 하나냐, 0개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0 되는 거 하나 잡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현재 요거냐, 아니면 이거냐, 아니면 이렇게 쭉 올라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앞에서는 왜 그런 거 안 했니? 라고 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요 앞에서 우리가 아까 최치소 문제 풀 때, 요 1번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했지만 우리가 0,a 대칭했잖아. 그럼 대칭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선을 한번 쫙 그어주면요. 얘는 교점이 어떻게 돼요? 한 번밖에 없고 여기는 3번을 갔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할 때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라고 하는 순간, 결국 요거 말고 또 다른 근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 그림 2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문제는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이제 30번 클래스의 문제를 풀 때는 꼭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복귀 선생님 한번 해줄 텐데, 아까 했지만 30번 문제, 21번 문제, 이런 킬러 문제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fx 위에 0,0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곡선 y는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이다. 그럼 순차적으로 가보자고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0,0에서의 접선이 x축이래. 그러면 x축? 그러면 뭐예요? 미분값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경우의 수 1번. 이것이 바로 0이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은 선생님 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0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래야만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야 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죠. 그 세 번째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삼중근을 갖는 값이 나온다 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0,0에서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0,0 여기가 x 이퀄 0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건 어때 하면은 얘는 미분값 자체 중에서 0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아웃 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설명해 주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fx가 종류가 어때?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 이 세 개 중에서 타당한 게 누굴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참고로 두 번째는 y 콜 gx가 나왔는데 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 그럼 위로 볼록이잖아? 근데 나는 2,0에서의 접선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2. 그럼 여기서 접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gx는 뭔데? 하면 얘 x-2의 제곱입니다. x-2의 제곱. 그리고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취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일단 gx는 깔끔하게 구해졌어. 이게 되는 거죠.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fx 찾아보라고. 그래서 fx를 찾아보는 과정인데 참고로 나 봤어요. 2,0에서 y는 fx의 그은 접선의 개수가 얼마다? 현재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2,0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현재 나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3번 나를 풀어야 되는데 3번은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과정. 현재 2,0에서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다? 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2개다 이랬어요.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한번 구해보자고. 첫 번째 과정은 잘 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잡았어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가 어디 있는지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그럼 2가 누구야? 했는데 첫 번째 여기 있어요. 2,0 여기 있어. 그러면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죠. 대신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접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2,0이 여기 있으면 어때? 라고 설명해 봤어요. 2,0이 여기 있으면 어떨까? 2,0이 여기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요. 이쪽에 하나 생기죠. 이쪽에 하나 생기죠. 그리고
3차 함수다 하고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잡으면서 또 하나 만들어지니까 토탈 3개가 나온다. 요거 1개, 3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지 하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하면 요거 하나 해서 토탈 2개가 된다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그림에서는 바로 얘가 살아남았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제가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여기가 0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2가 나오겠지. 그러면 2가 되는 순간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이렇게 해서 토탈 3개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우도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어떠냐? 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이게 0인데 나 3중근 갖고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잡아주면 여기 접선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요거 당길게요. 여기다 2를 잡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그어서 하나 해서 토탈 2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문장을 왜 줬어? 하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네 번째. 이 당신이 선택한 그래프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0하고 여기가 2가 나오는 설정 하나.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과정 하나. 이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를 봤어요. 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내가 원하는 함수인지를 결정 지어줄 하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fx하고 gx는 오직 몇 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x가 오는데 여기다가 2차 함수를 그려주세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벌써 만나는 점이 하나, 둘, 뭐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3번은 만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떠냐 하는데 당장은 안 보이지만 이게 2차 함수인데 3차 함수는 가파르다면 2차 함수는 완만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얘하고 마주치는 게 한 번은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승자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알았다. fx는 뭐라는 것? 바로 x 3승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바로 이 과정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수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잡을 때 항상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놓고 해당 사항의 조건문을 따라갈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다 끝나서 현재 4번까지 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fx가 뭐야? 라고 했더니 x의 3승 그래프가 나왔고 gx라는 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의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여기는 0이고 여기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올라가면 되겠고요. y는 fx, 그 다음에 나는 y는 gx다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y 콜 gx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래? 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줬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부등식이에요. x가 0보다 크고요. 그러면 부등식인데 나는 2차 함수보다는 커야 되고 3차 함수 작아야 돼요. 그럼 0보다 크다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참고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보시면 gx보다 같거나 큰데 kx-2고 요게 fx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지? 라고 하면 이거 1차 함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0 넣어주는 순간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여기 0이고요. 나 여기 지나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 점에서. 이 지점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릴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 K라는 값이 뭐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기울기가 가장 클 때가 뭐고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가 뭐지?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있지만 이렇게 부등식이 뜨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라 했어요. 가장 클 때가 뭐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접할 거고요. 이게 바로 최대값. 다시 말하면 알파가 되는 거고 제일 작을 때는 어떻게 돼? 하면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접할 때죠. 바로 여기가 최소값인 베타다라고 설명해 주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순서를 정해서 5번째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최대값. 그러면 여기를 간단하게 t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t 콜 t 3승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 개념이에요. 그러면 t, t 3승과 또 하나는 0,-2의 접선을 구해라. 그러면 t-0분의 t 3승 빼기 빼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은 결국 f'x가 3x의 제곱이니까 이걸 따라간다면 요거는 3t의 제곱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t 3승 플러스 2는 3t의 3승 결국 2t 3승은 2 그러면 t 값은 우리가 쉽게 1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뭐냐라고 묻기 때문에 요게 바로 기울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값은 바로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최소값은 뭐지? 라고 하는데 최소값은 이번에는 2차 함수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하면은 s라고 잡자. 그러면 여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s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 플러스 4s 마이너스 4다 이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4s 마이너스 4 그래서 나는 현재 스몰 m 값 결국 s 마이너스 s의 제곱 플러스 4s 빼기 4 이것과 0, 마이너스 2 사이에 기울기 좀 구해줘. 그러면 s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빼기 4에서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1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미분값인데 결국 gx라는 것은 저거 그냥 미분해 버릴게요. g'x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1승 소위권 미분하면 1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가로 열고서 s 마이너스 2야 라고 설명해 주면 된다.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4s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2s가 되면서 넘겨준 마이너스 2s의 제곱 마이너스 2s 곱하면 플러스 4s다 이게 될 거고요. 얘랑 지워진다. 그러면 s제곱이라는 것은 뭐다? 하면 2다. 그러면 s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지금 설정은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요것은 성립할 수 없다. 왜? 문제 써 있잖아요. x가 0보다 클 때라고. 그러면 현재 이것을 살짝 넣어주면 결국 베타라고 하는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루트 2 마이너스 2다. 즉 4 마이너스 2 루트 2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끝.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온 다음에 거기서 a제곱 b제곱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3이고 베타라는 것은 4-2 루트 2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되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바로 5다라는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다른 게 어려웠던 게 아니고 딱 하나 바로 fx하고 gx의 각각의 함수식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아까 보였던 것처럼 함차 함수의 경우는 경우의 수를 꼭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을 제거해주는 훈련을 꼭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연계해서 킬러 문제 7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들어갑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도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 fx라고 하는 순간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극값이 2개가 나오는 캐릭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중근을 갖는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극값이 없는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마이너스 x 이퀄 0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면 2개란 말이야. 그럼 교점이 2개야 이게 되는 거야. 교점이 2개야. 자, 그러면 어떤 놈이 되지? 라고 봤는데 현재 이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몇 번 만나냐면 3번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지 하면 이렇게 간다면 요거 인정, 이렇게 간다면 요것도 인정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은 허용이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고, 요거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2번은 어떨까 했는데 만약에 현재 이렇게 삼중근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3번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얘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어차피 2번을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3개 그림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가에서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관통하는 건 안 된다라고 설정을 잡아주는 거야. 아직도 경우의 수 많죠? 그러면 이제 나가 오는데 그냥 붙여버릴게요.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플러스 x는 0이래요. 이것은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고 설명해 준 거죠. 교점이 2개야. 즉 fx 이퀄 마이너스 x란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x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 2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되는 건 누구다? 이 상태에서 맞춰달라는 뜻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살짝 보면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F형은 0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fx 이퀄 x, 그 다음에 fx 이퀄 마이너스 x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하나는 fx하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이네? 0,0? 아,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설정은 만약 그러면은 y는 x라는 걸 먼저 잡아줄 텐데 요거 2개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그냥 알파로 잡았을 때 또 하나는 현재 두 번째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0보다 알파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보다 0이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알파, 뭐 0. 이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0에서 접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0에서 접할 거냐 아니면 알파에 접할 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살짝 바꿔본다면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키워드는 접한다죠. 이렇게 했을 때 요 교점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게 뭐가 중요해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fx-x라는 함수는 0과 알파인데 0의 중근이니까 최고차 계수 모르니까 k 잡아준다면 kx제곱에 x-알파로 풀 거냐 아니면 현재 이 식은 fx-x를 k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로 할 거냐. 그러니까 누가 중근을 가질 거냐 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올 거냐면 얘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 또 경우의 수를 짜게 주겠다는 얘기야. 누가 맞는 건지 판정해 줄게. 만약 0,0을 지나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는데 얘가 이렇게 갈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여기가 0,0이거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여기 지나갈 건데 교점 몇 개야?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은 옳지 않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지? 이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 맞는 설정은 이거밖에 없네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fx식은 이게 맞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라는 건 뭐야 하면은 전개해 주면 kx의 3승 kx의 3승 마이너스 k 알파의 x의 제곱이다. 그런데 넘어가면 플러스 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kx의 3승 마이너스 k알파의 x제곱 플러스 x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두 번째 과정 따라가 보면 그런데 fx 하고 마이너스 x의 교점 요것이 0 되는 식 찾아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관통 하나는 여기가 베타에서 중근을 가질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x를 더하는 순간 kx의 3승 더 마이너스 k알파의 x제곱 플러스 2x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0이라는 근을 알고 있으니까 x는 공통인수 나올 거야. 그러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k알파의 x다. 플러스 2다. 이 되겠죠. x 뽑아내면 kx제곱 마이너스 k알파 x 플러스 2.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x 이퀄 0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을 가져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판별식을 써서 결국 중근하면은 k제곱 알파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k 2인구나. 그러면은 여기는 8k구나 이게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이 8k구나. 그러면 이것이 0 나와야 돼. 그런데 얘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양변을 k로 약분해 준다면 결국 k 알파의 제곱은 8이다 이 되는 거죠. k 알파의 제곱은 얼마다? 8이다. 요거 하나 내가 건져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도 2개 있어야겠죠. 그럼 내가 안 쓴 게 뭐지? 하고 따라가 봅니다. 바로 f'1은 1이다라는 걸 써달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뭐였다? 정리해보면 kx의 3승 마이너스 k알파 제곱 k알파의 x의 제곱 플러스 x였어. 그러면 여기서 미분을 한다면 3k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k 알파의 x 플러스 1 이게 되겠죠. 3k x의 제곱 마이너스 2k 알파 x 플러스 1. 그러면 f'1이 뭐야? 라고 한다면 3k 마이너스 2k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지워지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3k 마이너스 2k 알파는 0이야 이게 되겠죠. 근데 또 k가 0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또 한 번 k를 지워낸다면 3이라는 것은 2알파와 같다. 그러면 알파는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설명했지만 k알파 제곱이 8이니까 여기다 넣어준다면 k 곱하기 4분의 9가 8이다. 그러면 k라는 것은 얼마다? 그러면 9분의 3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fx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살짝 봤지만 fx-x를 할 때 나는 kx제곱에 x-알파라고 했어.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fx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 수도 있지만 결국 kx의 제곱 x-알파 플러스 x 된 거죠. 그러면 k 대신에는 9분의 30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 대신에는 2분의 3을 넣어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서 f3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9분의 32 곱하기 3의 제곱은 9. 3-2분의 3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워지니까 이거 32. 여기는 2분의 얼마? 6. 빼주면 2분의 3 플러스 3이다. 정리하시면 16이다. 그러면 48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정답은 51이다. 이렇게 하면 30번 문제를 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 수능 문제, 그 다음에 2020 수능 문제 순차적으로 풀고 있어요. 전부 특징이 뭐죠 하면 30번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경우의 수를 꼭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면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풀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위치 속도각도 개념 정리에 더불어서 문제 풀이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 위치 속도 각도 보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위치, 속도,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겁을 먹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하면은 정의역. 이것은 바로 시간 t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과정은 바로 1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선은 개념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1차원. 차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차원은 움직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3D라고 하는 겁니다. 3차원.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1차원 그러면 이 축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설명해 줘.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만 숫자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차원, X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함수, 바로 위치 함수라고 하는데, 위치 함수는 뭐야? 하면은 우리가 XT라는 설명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1차원. 근데 정역이 T라는 뜻이죠. 그러면 X라는 건 뭔데? 라고 하면 요걸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치 함수의 특징은 뭔데? 하면은 시간 T에 따른 위치를 표현해 줄게 라는 뜻인 거예요. 위치 표현. 됐죠? 그러면 말만 전문 용어지 개념은 똑같아요. 속도 함수라는 건 뭐죠? 하면은 이것은 영어로 velocity가 돼요. 그래서 VX라고 하는데, VT라고 하는데, 속도라는 건 뭐야? 하면은 정확한 개념은 바로 위치 함수에 대한 미분 함수입니다. dt분의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F't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시간 t에 따른 위치 변화율이에요. 또는 위치 변화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도 함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면 첫 번째, VT가 0보다 커 하면은 뭔 뜻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위치가 점점 커진다. 다시 말하면 위치 증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해서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가 증가할 때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위치는 점점 내려간다 라고 해서 위치 감소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속도가 0이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뭐 한다? 델타 X가 0이야. 위치 변화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위치 변화가 없다. 일명 우리는 정지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게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간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게 되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즉 첫 번째 설명할 것은 VT가 0인 값 구하시고요. 그리고 부호 판정을 VT의 부호 판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부호 판정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하시면 속도 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위치 속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은 알기만 하면 그냥 원래 함수하고 똑같네, F'T구나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전 단계 함수의 증가 감소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속도는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accelerate라고 해서 머리 글자는 A를 써줍니다. 정역은 T고요. 그러면 accelerate가 뭔데? 라고 하면 이것은 DT분의 DV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속도에 대한 증가 감소를 설명해 준다. 자, F 더블 플라임이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것은 시간 T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첫 번째,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속도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속도 증가. 두 번째, AT가 0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DV가 0인 거죠.
즉 델타 V, 속도 변화가 없다 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속도 변화가 없다고 했지 내가 멈췄다고 한 적은 없어요. 위치는 속도가 해주는 거예요. 위치의 증가 감소는 속도가 하는 거고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 감소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등속 운동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속도 변화 없이 똑같이 흘러가겠다. 마지막 AT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결국 이것은 속도 감소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줄지만 내 위치는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속도를 가지고는 위치의 증가 감소를 말할 수 있고요.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치의 증가 감소는 속도, 그 다음에 속도의 증가 감소는 가속도가 해준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을 설명해 주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적분을 배우죠. 그럼 적분에서도 위치, 속도, 가속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이게 미분 문제인지 속도 문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입니다. 현재 조건문을 보세요. 조건문이 위치 함수입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치 함수에서 전 단계 갈 수는 없잖아요. 위치 함수가 끝이니까. 그럼 위치 함수 준다는 건 어디로 가겠다? 속도 함수로 가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함수가 조건문입니까? yes. 그러면 이 과정은 철저하게 미분을 출제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조건문이 위치 함수면 이것은 100% 미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조건문이 속도 함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줘요. 자, 이거는 비교해보면 되는데 다시 거꾸로 위치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은 미리 앞서가 본다면 얘가 바로 적분을 나타낸다라는 점을 꼭 가슴속에 기억해서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문이 속도 함수면 적분이고요. 조건문이 위치 함수면 미분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하면 구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시간 t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결국 시간 t를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그 해당 시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이 미분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이에요. 워낙 쉽습니다. 현재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치 함수를 줄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가속도가 0일 때 위치가 40이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빠졌죠 하면은 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속도가 0인 걸 통해서 시간 t값 알아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치 값을 한번 얻어보자 이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가속도가 0이니까 나 맨 처음에 x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t3승 더하기 3t제곱 플러스 k였어. 그러면 요거 갖고 속도를 구해본다면 3 떨어지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 가속도를 구한다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야. 그런데 얘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t가 3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위치가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현재 x에다가 t 대신에 3을 넣겠어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3 넣어주면 27 곱하면 마이너스 9 3 넣어주면 27 플러스 k 근데 이거 40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라는 값은 해주면 18 남죠. 넘겨주면 22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조건문은 무조건 위치함수 줄 거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안 준다면 시간을 줄 수 있는 힌트를 너에게 꼭 줄 거야 라는 걸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째 문제예요. 현재 좀 더 쉽죠? 가속도값까지와 그런데 t가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줘버리니까 문제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vt를 구하는 순간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그래서 v 현재 가속도니까 한 번 더 미분해주고 6t 마이너스 10. 그래서 a3이란 18 마이너스 10인 정답 8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현재 x1과 x2가 있는데 이 x1이라는 것은 바로 p를 나타내는 거고 x2라는 건 q를 나타내고 있어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즉 이거 뭐야? 시간 안 줘. 시간 알아오란 얘기예요. PQ 사이의 거리 구해와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VP 한번 구해볼까? 그럼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Q를 구해볼까? 라고 한다면 2t 플러스 1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먼저 알기 위해서 얘를 상등을 놓고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0이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아, 그러면 이거 t 빼기 3하고 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t는 얼마 나온다? 바로 3과 마이너스 1. 하지만 시간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t가 3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P의 위치라고 할게요. x1인데 얘가 t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t고요. Q라는 위치는 t제곱 더하기 12t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t 대신 3을 넣어줍시다. 그럼 P라는 것은 27. 3, 3은 9. 9, 28 플러스 9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8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3을 넣어주는 순간 9 더하기 36이다. 3, 3은 9, 3 곱하기 12는 36. 합치면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차이는 얼마냐? 거리라는 것은 45 빼기 18인 정답은 27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쉬운데 학생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는가? 해왔으면 점수 보너스 점수까지 얹어서 4점 줄 거고 만약 모른다면 결국 헤맬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결국 위치도 각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가 어려웠다? 미분의 개념을 정확히 공부했는가를 묻는 과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적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